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9월 24일 금요일 현재 시간이 3시 40분 정도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식 서두르면 지는 게임이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 얘기, 그 다음에 특징주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 있게 가고 있는 주식들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경협주들이 또 급등을 했어요. 아난티가 거의 한 15%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죠? 연말까지 차근히 이제 투자를 해보시라고 그랬죠. 이따가 잠시 뒤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 증시는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일하고 5일 저기 뭡니까? 5일 쉬면 좋은 거네요, 그죠? 자, 오늘은 좀 아쉽게도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미증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는 헝다 그룹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 헝다 이슈는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오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형 악재이긴 한데, 리만 브라더스, 제2의 리만 브라더스, 그거는 좀 오버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헝다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싼 값에, 헐값에, 그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네요. 그죠? 왜? 리만 때하고 다르죠. 금융 자산을 가지고 파생해, 금융 자산에 이제 파생 상품을 연계한 얘네들하고 부동산 자산, 그죠?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얘네들하고는 완전 다르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제 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 그죠? 영향력이 크게 처음에 없었던 악재니까 겁나니까요. 이렇게 급락을 쏟아지다가 보니까 너무 과하다, 그죠? 반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사실은 이번 9월 달에서는 FOMC를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죠? 이번 FOMC에서 파월은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악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테이퍼링을 종료하기 전까지, 그죠?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신호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요, 돈을 막 시장에 막 쏟아 부어요. 수도꼭지를 막 열어.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처음에 이렇게 쏟아지는데 점점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좀 가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줄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미증시는 반전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앞전 급락했던 시점을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홍콩 H나 항생이나 뭐 이런 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헝다 이슈는 결국에는 그들이 풀 문제지만 증시에는 신선하진 않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 환율 한번 볼까요? 원달러는 1180원 넘어서서 한번 막혔습니다. 전날에는 급등해서 출발했다가 좀 밀렸는데, 오늘은 다시 이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됩니다. 1180원을 다시 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슈팅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전강 후약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강했습니다. 테슬라향 대규모 수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LNF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한 20% 급등했네요. 대주전자재료가 이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지금 급등주입니다. 예, 그죠? 그건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만 이제 감당하고 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난티 같은 주식이 오늘 15% 급등을 했습니다. 15% 급등을 했습니다. 요것도 좀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입니다. 옆으로 좀 늘어져 있고요. SK 하이닉스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오늘 거의 좋지 않았어요. 뭐 장비주나 이런 쪽도 뭐 다 좋지 않았죠. 그렇죠? 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제가 이 아시아나항공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항공주, 여행주도 가지고도. 위드코로나, 오늘 제가 위드코로나 얘기도 좀 할 것이고, 경협주 얘기도 좀 할 것이고,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그 외 종목들 같이 한번 좀 볼 건데요. 서두르면 지는 게임이라고 그랬죠. 작년에는 역대급 상승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사실 작년에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장은 좀 막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만 투자하는 분들은 전혀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올해 1년 내내. SK 하이닉스만 투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 주식들도 마찬가지. 올해 반짝거리다가 거의 대부분 지금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죠? 뭐 솔직히 현대차, 자동차 라인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막혀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해갖고 성장주들은 큰 성과를 냈고, 그 위에 후속주들도, 그죠? 뭐 철강, 화학이니, 뭐 기계 파트니, 건설이니, 얘네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뭐 조선주도 그랬고, 그죠? 거래소만 따져본다면. 지금은 이 시장 전반적으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마음이 급하다고 되지 않아. 급하면 차라리 급등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만큼이 사실은 좀 부진한 상황에서 이만큼이, 어제는 이런 게 올랐다. 어제는 뭐가 올랐습니까? 어제는 항공 여행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2차전지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 나머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그죠? 좀 부진한 상황이고, 오늘 여기에 뭐 경협주들도 좀 움직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조바심이 나게 하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폭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옆으로 늘어질 것 같아, 계속해서. 최소한 이거 3분기, 그죠? 실적이 좀 본격화되고 이 불확실성은 좀 벗은 다음에, 그죠? 그때 방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과정에서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이 서서히 저평가를 탈출하고, 또는 성장하던 애들이 새로운 좀 더 강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올라가는 거. 이거 여기는 2차전지를 얘기하겠고요. 그죠? 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조바심 낸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들 뭐 큰 성과를 뭐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득하게 차곡차곡, 그죠? 진득하니 차곡차곡 가져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시간 투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은 것들은 더 많이 누리고, 왜? 최근에 강했던 애들은 어차피 그 분위기 타서 시장이 좀 막혀 있어도 상대적으로 좀 강해요. 누리고, 더딘 애들은 냅두고, 빠진 애들은 천천히 사모으고, 얘가 많이 오르고 얘가 이제 쉴 때쯤 되면 얘가 튀어 오르든 얘가 튀어 오르든 하거든요. 지금은 그 게임을 잘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지금 거의 1등입니다. 제 책에 보면 LNF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LNF를 처음 시작했던 게 어디야? 여기입니다. 예.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얼마일까? 한 2만원 정도 되네요. 19,000원, 2만원. 네, 자 지금 19만원입니다. 이게 딱 오늘 가격으로 10배가 올랐네요. 솔직히 이제는 지금은 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많이 먹은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이걸 제가 따라서 사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다 비슷비슷한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후성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후속주 여기 잘 가고 일부 차익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동박, 일진 머티리얼즈, 자 얘하고 저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OCI, 그 다음에 SKIT,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 그 다음에 OCI는 태양광이지만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의 신사업으로, 그렇죠? 아마 이쪽에서 큰 성장을 할 것이고, SKIT 분리막. 예. 지금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 흐름은 괜찮았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기간 조정이라고 보여져. 그러니까 올해 거의 한 9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순환매 차원 또는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오늘 비교적 견조했다라고 보여집니다. OCI 한번 보실까요? OCI. 자, 이만큼 성과를 냈고요. 여기 중요한 거 21선 안 깨지면 이거는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OCI가 21선 지켜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이 자리를 15만원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뚫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OCI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한 20만원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부르는 20만원. 지금 얼마야? 14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20만원 정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재평가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 진출한 거는, 이건 정말 어떤 성장 스토리를 새로 쓸 만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도 좋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OCI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 제가 언제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기 시작할 때 시작을 한 거예요. 작년 9월달, 10월달, 그죠? 이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죠. 그렇죠? SKI테크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주가 이 하단에서 21만원대에서 반전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구경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사실 앞선 주식들은 많이 올랐고 뒤이어서 움직이는 애들이 얼마나 키 맞추기를 하는지는 차근히 좀 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경협주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난티인데요, 14%나 오늘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당사국들이면 또 종전선언을 필요가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도 거들었죠. 거기서 가장 눈에 띄는 워딩은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그죠?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북한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남측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 논의할 용의가 있다. 남조선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조건부로, 잠깐만요. 조건부로 종전선언에 응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종전선언은 뭐라고 그랬냐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그죠?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 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그죠?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으로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
그죠? 예.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 사실은 이제 군부를 떼는 듯한 분위기죠. 뭐 식량 지원, 백신 지원. 이거는 미국과 동의된. 경협주들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 시발점이 여기 5월 달입니다. 근데 5월 한미 정상회담이 제가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순간, 이때 백신 외교라고 하지만 실제로 백신 외교가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미 정상회담 한 3주 전부터 주식을 사두시라고 했죠. 경협주들. 계속 진행형이에요. 연말까지 계속 가볼 생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뭔가 만들어지고 있고 판이 변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을 그죠?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남한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여에 지지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깐만, 제가 오늘 아침에 회원님들한테 개장 전에 드렸던 내용이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서 종전선언 관련해서 아직 종전선언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 중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대목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서 웬디 셔먼이라고 있어요. 웬디 셔먼이 발의한 그 법안 이름이 뭐냐면 한반도 평화 법안입니다. 한반도 평화 법안. 거기에 지금 한 20명 정도가 서명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평화협정,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의 그 연락사무소, 그거 말고 북미 연락사무소. 북미 연락사무소는 뭐냐면요, 대사관을 만들기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수교의 전 단계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판이 어떻게 될지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도 핵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손을 경제를 그죠? 선택을 했죠. 클린턴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75년에 그죠? 국교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91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이런 로드맵이 제시되고, 순차적으로 1차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2차 경제 제재가 바로 이듬해 헤어지고, 마지막 3차 전면 해제까지 94년도 약 3년, 2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전쟁했던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습니다. 네. 자, 이쪽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아난티고요. 이거는 데아티아입니다. 그냥 이 안에서 놀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로템이고요. 이거는 이제 수소까지 같이 봐야죠. 수소트램, 그 다음에 수소 추출기 사업, 신사업이죠. 예. 뭐 이런 추세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푸른 기술도 한 9% 올랐고, 일신석재 오늘 거의 한 20% 가까이 튀어 올랐는데, 사실 이 경협주들은 진드간이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를 때 좀 파는 거고요, 떨어지면 사는 거고, 그죠? 예. 자, 요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1등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미국 주식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죠? 보실래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 올려드린 영상 내용에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급등했는데 한국 여행주 어디까지 여러분들 가봤니? 여기 한국 주식도 있지만 미국 항공 여행주들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보잉, 알래스카 항공, 그 다음 사우스웨스트, 그러니까 FSC랑 LCC, 그 다음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전날에 다 급등했습니다. 백화점 메이시스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전 뚜껑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여기에 뭐 제너럴 일렉트릭, 뭐 보잉 이런 애들도 좋은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시네마크 홀딩스네요. 이게 이제 극장. 예.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부킹 홀딩스. 자, 제가 이 파란 블럭에서는 주식을 사두면 됩니다. 미국의 여행, 예약 뭐 이런 관련해서 제가 에어비앤비, 익스피디아, 그다음 부킹 홀딩스 이렇게. 익스피디아는 이제 최근에 얘기해 드린 거고요. 부킹 홀딩스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2100, 2200 사이에서 오가다가 지금 이제 2500 넘기 직전입니다. 그죠? 예. 이유는 전날에 영상에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어비앤비 지금 130, 140 여기 좋은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매수 투자를 해볼 만한. 지금 180 앞에 와 있습니다. 170 이미 넘어서서 220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스피디아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180인데 최근에 이제 170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거의 5% 올랐습니다. 부킹홀딩스 2.8, 에어비앤비 3, 익스피디아 4.9. 그렇죠? 여기에 크루즈 보실래요? 카니발입니다. 뚜껑 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급락했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 급락했던 이 지점이 매수에 정말 좋은 찬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카니발이고요. 이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그때가 어딥니까? 여기입니다. 근데 이 파란 블럭도 살 자리라고 그랬죠. 박스권 열었습니다. 노르위전 박스권 열었습니다. 이 크루즈 3사 항공주. 이건 델타고요. 델타도 박스권 넘고 있죠. 유나이티드입니다. 아직 박스권 안에 있죠. 뒤집어 얘기하면 늦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지. 아메리칸 에어라인, 알래스카 사우스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기에 보잉 저점이고, 제너럴 일렉트릭도 다시 그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너럴 일렉트릭은 사실은 뭐 다른 거보다는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인가? 네.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맞아.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타트업 모멘타에 3억 불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저 보실래요? 메리어트. 이거 메리어트입니다. 파란 블럭이 제가 저가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메리어트 뚜껑 열기 직전입니다. MGM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리조트, 또 카지노 관련해서 뭐 라스베이거스 샌즈, 그 다음에 MGM, 그 다음에 윈 리조트, 윈하고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이건 라스베이거스 샌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리고 힐튼이나 하얏트 이런 애들도 이건 힐튼입니다. 뚜껑 열기 직전입니다. 그죠? 미국 주식들도 사실 이쪽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도요. 이거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지금 왜? 가장 화려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죠? 여기에 대한항공, 그죠? 네, 대한항공. 잠깐만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가가 이렇습니다. 밑꼬리가 있죠. 이건 뭡니까? 진행형입니다. 그죠? 지금 다음 주면 아마 이 고점 트라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항공주들 다 보유하고 있죠. 이거 진에어입니다. 이 전고점 트라이 할 것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제주항공, 뭐 한진칼 이런 애들 마찬가지죠. 그죠? 예. 여행주 하나투어. 여행주 하나투어. 여행주 하나투어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숨고르기 이거 무시해도 됩니다. 모두투어 마찬가지. 자, 돈은 그렇게 버는 거예요. 이 바닥에 사가지고 진득하게 뭐 그냥 묵묵히 계속 가고 있죠. 특정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어요. 항공 여행주 얘기하면서 그 뒷선에 있는 애들, 뭐 최근에 카지노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면세점 같은 거, 호텔 신라입니다. 신세계, 이거 호텔 신라고요. 이거 신세계입니다. 제가 호텔 신라 목표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예. 진득이 시간 투자를 해서 가장 화려할 때, 나중 되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은 쪽들이 다 독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발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전을 12만 원 이상 보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12만 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11만 원 가면 어떡하죠? 그러는데 11만 원 가면요. 이거 12, 13 금방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 다만 지금 있는 상황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 네, 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카지노즈들도 강원랜드 오늘 보합이고요. 그렇죠? 네. 뭐 파라다이스 GK 뭐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득하게 끌고 가줘야 된다. 그죠? 진득하게 끌고 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CJ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가 좋은 기회죠. 서서히 흐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차근히 가면 됩니다. CJ 라인 3사 다 비슷하고요. 아모레 라인도 마찬가지 여지는 있죠. 오늘 전강 후하고서 아쉽게도 밀린 건 있지만 비슷비슷해요. 오늘 셀트리온이 이거 셀트리온 보십시오. 3%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주식들이 오늘 전강 후약으로 좀 밀렸는데 얘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덩어리를 저점의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덩어리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 덩어리 밖에 어딘가에서 팔려고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깨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예. 그죠?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안 깨지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진득하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성과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지 못하면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하지 못하면 날 수가 없다. 참고하십시오. 오늘 제가 이것저것 다음 주 공지사항 좀 드리면, 다음 주에는 월요일날 장중 공개 방송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장중 공개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장중 공개 방송. 그날 제가 이제 분위기 보면서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리뷰를 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은 뭐 주식 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진득하게 가져야 된다. 우리 한국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이 좀 늦었다. 내가 한국 주식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주를 사야 되는데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못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여행주를 사야 되는데 못했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거나 또 이 자리에서 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지금 여기 와갖고 최근에 그러면 바다 건너로 가는 거예요. 미국 주식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안 하는 것들이 있어.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안 하죠. 그죠? 근데 미국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뭐 얘기해드렸지만 이건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접목시키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자 보십시오. 부킹홀딩스가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죠. 에어비앤비 바닥을 만들고, 진득이 기다린 사람들이 성과를 낼 것이고, 진득이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루즈 같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가에 사든 아니면 내가 조금 손실이 났어도 진득하니 추가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갈 땐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얘가 향후 1년 동안 주가가 여기 $30 수준에서 막히겠습니까? 여기밖에 못 가겠습니까? 이 바깥 세상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죠? 우리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주식들도. 지금 당장에는 위드 코로나 주식 중에서 뭐 대한항공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우리가 가진 주식들 중에서 뭐 아시아나항공이니 대한항공이니 항공여행주들 먼저 터지고 먼저 오르고, 그죠?
그럼 아직 못 오르는 주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빌되는 주식도 있어요. 여기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들은 전반적으로 비빌됩니다. 하지만 얘는 다음 순서가 아니면 그 다음 순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욕은 됐고, 자, 다음 순서가 아니면 다다음 순서를 기다리면 안 돼? 아마 3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응? 예.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진득하게 가는 겁니다. 진득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매수세가 붙습니다.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거의 이래요. 그렇죠? 예, 전형적으로 장기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주식이죠. 예. 주가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왔잖아요. 여기서 이 뚜껑을 여는지 좀 더 들고 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조바심 나면 지는 게임이라는 거다. 조바심 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이 주식을 정말 이 밑에서 최저점에 잘 샀는데 이렇게 음봉 나오는 것만 봐도, 또는 지루하고 내 건 좀 지루하고 상대 건 저쪽에 있는 건 잘 가고, 그러면 얘가 앞으로 뭐 얼마가 오르는 거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는 작은 손실에, 그죠?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수익 나도 대부분 팔게 되어 있어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큰 거를 먹어버릇하면 큰 거를 자주 먹게 됩니다. 왜? 기다릴 줄 알거든요. 던져놓은 것도 뭔지도 알고, 쟤는 고기가 물려면 기다려야 돼. 그죠? 난 시간 투자를 해줄 수 있어. 나 어차피 너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저희 잠깐 주말 이벤트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주식창의 황금 베팅 서비스. 한국경제TV 주식창에는 제가 1등이죠. 제가 1위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하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쪽에서도 이제 요금 인상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은 원래 서비스가 33인데 22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같은 요일에 자동 연장되는, 그러니까 이거 뭐 매번 때 되면 자꾸 연장하는 거 나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거 인상 이슈도 있어요. 다른 분들 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자동으로 그냥 연장되는 거, 요 ARS 1668-4725 요걸로 하시면 그냥 아마 평생 이 금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분들은 또 저희가 USB 교육 특강을 10월 마지막 주에 발송을 좀 해드리고 저희 서비스 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즘 새삼 느끼는 건데, 이 시장은 상당히 주식 투자자를 피곤하게 한다.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돌발 악재들도 나옵니다. 이번에 헝다 이슈도 그런 걸 수 있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대응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헝다 이슈로 증시가 급락할 때 내가 빨리 뭔가를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판다? 그러면 아마 최저점에 팔고 지금 와서 쫓아 사든 아니면 굉장히 고민되죠. 그러니까 그런 잔파도는 지금 계속 있어요. 사실 피곤한 시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수익을 주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고 더딘 놈은 기다리고, 야, 정말 얘는 좀 더 많이 빠졌다는 것들은 천천히 담으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뭐 5배, 10배씩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올랐던 주식, 걔들은 다 배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 방송 때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